안녕하세요. 김건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나시는 것 같아요. 네, 비행기표 네. 예약하셨어요? 비행기 표 싸기 직전이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예, 어, 지금 잠시 스탑이 돼서 27일부터 절차가 다시 시작이 돼서 음, 4월에 떠날 일정이 5월로 미뤄지게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네. 티켓은 4월 말 돼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이구, 그럼, 네,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네, 교제하더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는 네, 네, 거니까 사실은 장소에 관계가 없어요. 네, 또 네, 네. KL에 가셔도 뭐 줌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예, 예. 교제하면 되니까. 예. KL에 가시는 이유가 이제 그 KL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네네네. 청송을 받고 가시는 거죠. 네. 예, 예. 거기 교회 특징이 어때요? 들을 때는? 그, 교회가 일단 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30대, 40대의 이제 가족 중심이고, 그분들이 음, 대부분 주재원, 네, 음, 음, 중심이고 해서, 또 그분의 자녀들이 또 많고 해서, 이제 교회가 좀 젊은, 그래서, 음, 음, 뭐, 50대, 60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소수고, 또 뭐 음, 2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 좀 있지만 네. 대부분은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래서 음, 교회가 좀 젊고 멤버들이 계속 바뀌는 음, 그런 곳이고요. 또 음. 10대를 거기서 온전히 보내는 이제 어, 유학생들. 청소년들이 있어서 음, 이제 음, 대학을 지나가면서 그곳을 떠나거나 다른 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음.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음. 에, 음,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또 음. 삶의 준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네. 교회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어, 어디 그 인터넷에 소개해 놓은 글에 보니까 네네. 아, 내가 아주 빵 터졌는데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 외모와 관련해서 잘생긴 김제동. 아, 예. 예? 예. 그런데 그 말이 있던데 동의하세요? 어, 처음에는 도무지 하기 싫었는데요. 네. 그 표현을 사용한 교수님의 그 표현의 이유를 알고는 동의할 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건주 목사님 그러면은 천 권의 책을 기획했다. 어? 또 물론 직접 다 한 것만은 아닌 거 포함해서겠지만, 예? 예, 예, 예. 어, 관여하고 도와준 그런 거겠죠. 네네네. 그리고 또 2만 권의 책을 읽은 그런 분으로서 제가 아주 뭐 대화할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껴요. 아이고. 근데 대학에서는 뭐 공학을 공부했고 그 네네. 뒤로는 이제 신학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언론학 또 인문학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예. 공부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에, 그런 게 오늘에 이르러서 좋은 또 작가로서 쓰임 받고 있는 네네네. 것에 아주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좀 목사님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다면 또 목사님이 가장 그 부분에 좋은 그 하나의 그 도전과 아주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꼴통 목사냐
소통 목사냐 해서 내가 우리 김건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야, 참 소통을 너무나도 잘한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그렇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오늘 좀 이렇게 이 고직한 TV의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꼴통 목사니, 뭐 꼰대 목사니, 무슨 정치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좀 그렇게 점점 비춰가는 거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꼴통에 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 자기 생각도 있고 그 어떤 주관이나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음. 사적 관계에서 보면 별스럽지 않은 것도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딪힐 그렇죠. 때가 있고 하니까, 음.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그 공적인 저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음. 음. 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반성하다 보니까 자칫 음. 잘못하면 공적인 어떤 그 대화나 나눔이나 그런 속에서 이 사적 관계에서 갖고 있는 저의 이제 불안함이나 부족함이 그대로 음. 노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걸 이제 음. 느꼈어요. 그럼 예.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되나? 스스로 이제 안정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냐하면 사적 관계에서는 이게 뭐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음. 평소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네. 공적인 관계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제어가 예. 되더라도. 음. 그래서 일단 제어가 되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좀 뭘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음. 에 저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예. 거다. 음. 자연스럽게 그래서 옆에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송 교수님 질문하신 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예. 또 '우리는 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꼴통이 돼 가는 걸까?' 예예예. 예예. 음. 근데 늘 보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음. 사람이고, 음.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천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그 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음. 그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음.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 그렇죠.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직업적인 사람인 거죠. 뭐 목사도 그럴 거고 정치인도 그럴 거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기업의 뭐 CEO 위치에 있거나 네. 팀장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 확신이라는 게 무너진 상태에서 뭐 그렇죠. 움직인다는 건 말이 그러면 안 되는 예, 거죠. 안 되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더라고요. 자칫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타인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아주 이제 최악의 칼이 될 수 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음. 되지 않고 좋은 결단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자기도 음음.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음. 이제 저에 딱 걸리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건, 그러니까 잘 사용됐던 칼, 그러니까 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주변에도 유익했던 그 칼, 음. 그 칼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 꼴통이 되는 오케이. 것. 이게 네네네. 처음부터 꼴통이었던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쉽게 꼴통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될 텐데라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울 수도 있고 어떤 뭐 음,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뭔가 듣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꿔 음, 가려고 뭐 확장하거나 애를 쓰는데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그 아, 성공에 좀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나 또는 네,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나 그거는 리더로서 필요한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면에서 네, 그 포인트가 참 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그 양날의 칼 중에서 좀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거 네, 그거는 특히 성공을 그 칼을 가지고 많이 했었을 때에 네, 네, 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나는 꼴통이니 뭐니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네, 네, 우파냐 좌파냐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네, 네, 우파 가운데서도 꼴통 우파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극우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하잖아 이 사람들은. 예, 예, 예. 그리고 좌파 가운데서도 꼴통 좌파가 있어가지고 네, 극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극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고가 이제 경직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네, 거에 대해서 경청할 여유도 없고 이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꼴통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데 우리 뭐 지금 김 목사님이 그걸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우리 어,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갖고 있는 특히 또 이제 복음주의적 그 소위 진영 네네.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또 우리 신학적 자유주의자가 에 빠지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이 잘못하면 교조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이 네. 개신교적 그 신앙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시대마다 모습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작게 느낄 때하고 음, 내가 속해 있는 그 기독교가 크게 예, 예, 느끼고 있을 때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음, 음, 이게 내게 옳은 거를 기반을 했는데 이 옳은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작고 주변이 너무 크면 음, 수비적인 모습을 뭐 심리적이든 실제의 삶의 방식에서 누구나 좀 기본적으로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음, 반대로 내게 가장 크고 뭐 싸우든 싸우지 않던 주변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일 때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꼴통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변에 음, 흡수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자기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 음, 그러니까 뭐 긍류 같은데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 음, 그럼 그때의 어떤 딱딱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사용하는 말로 그저 꼴통스럽다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음,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음, 그러면 그럴 때의 그의 어떤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과 음, 반대로 자기 자신만 옳다라고 하고 그 자신감이 충만하고 넘쳐서 주변을 이제 쉽게 흡수하고 무시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습일 때는 전혀 음, 이제 음, 다르겠지요. 다르겠죠. 지금의 모습이 후자에 가깝다고 하면 이건 음, 굉장한 음,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일 문제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느끼는 건 이 두 개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큰데 작게 느껴지고 음. 음. 작은데 크게 느껴지는 좀 묘한 이중성이 지금 뭐 어떤 교회 리더들 음. 아니면 리더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복음주의의 음. 여러 이야기들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그 삶을 기반하고 있는 세상과 이렇게 접점을 가질 때에 보이게 되는 묘한 이중적인 어떤 태도가 아닐까. 예예예. 그래서 그 그 모습을 음. 바라보는 음. 우리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좀 음. 묘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음.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네.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나이가 꽤 많지만 이 대학생 청년 사역을 꾸준히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셈인데, 예, 예, 예. 물론 네. 지금은 이제 뭐 청년 목회자를 넘어서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돕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청년 네, 스피릿이라고 네.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네. 이 청년 스피릿이 뭐 충만한 오늘날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멘토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그들이 생각하는 멘토링은 멘토질이야. 멘토치. 멘토질 하는 네, 어떤 네. 그런 거. 즉 꼰대스럽고 꼴통스러운 것으로서 이제 그런데 그들이 오래 살아갖고 뭔가 기득권이 있거든, 헤게모니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이 에, 그냥 겉으로는 우쭈쭈 해드리는 진실한 마음과 마음의 대화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그분 기분만 좋게 하는 네, 네, 네.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네. 교회는 그 진실한 이 대화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윗세대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 멘토질 또는 네, 네. 꼰대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네, 이제 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점에서 김건주 목사님의 그 책이 언제 나온 책이죠? 내가 나에게라고 하는 그 책이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예. 책에 보면은 이제 소개해 보니까 지식 유목민, 지식 노마드, 우리 김건주의 치유 에세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 우물이라고 하는 고정된 지식 또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좀 깨기 위해서 근데 그걸 네. 치유적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녹여내더라고 보니까 네.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결과물로 보면은 뭐 그런 장르의 책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음. 그런데 만들어진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질문 책 이야기 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멘토 질 혹은 멘토짓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음. 어떤 분위기가 있다. 근데 동시에 반대로 뭐가 있냐면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갈증을 그런,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질하는 사람은 싫은 거죠. 네. 근데 책도 그렇거든요.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책이 필요한데 나를 그냥 설득하려고만 하는 음. 책질하는 책은 싫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에세이라는 장르가 가장 쉽게 책질할 수 있는 장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면 뭐 자기가 음. 들어가서 필요한 지식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그 책을 쓴 저자와 뭐 크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에세이라는 음, 건 그 에세이를 쓴 저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니까 자칫 음. 잘못하면 책을 통해서 멘토질하는 그 틀이 돼 예.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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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뭐 쓰고 싶은 저자가. 음, 그리고는 이제 이슈 자체를 던지는 거죠. 당신 20대야? 그러면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뒤처질 수 있어. 그러니 예, 얼마나 논리적으로 뭐 또 쓰겠어요. 그러면서 예. 뭐 당신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20년 전에 20대 누구는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런 성공을 이루는데 당신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책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결국 예예. 가는 거지. 예, 예. 예, 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사고 1000년 전에 자체가. 누구는 네. 뭐 그랬어. 뭐 근데 뭐 음, 보면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동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떻게 써졌냐면 그 짧은 글이 80개가 있는데 음. 80개의 주제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독자층에 음, 음, 있었던 책의 편집자. 예, 저는 아, 50대 남자지만 음, 음, 이제 갓 마흔이 된 그 음, 여성이 음, 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이슈를 하나씩 던져준 거예요. 일종의 Q&A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앤서를 예, 예. 나름대로 한 그런 그러니까 책이네요. 제가 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한 게 아니라 아, 오히려 걸어온 거지. 질문을 걸어온 그렇죠.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이제 음,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멘토가 되려면 음, 좋은 코치가 되려면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 그 주제에 음,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음. 자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이제. 아하, "너 예,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 준비해 봤어?"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지. 음, 그렇죠. 그러면 음, 결국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하긴 하지만 그 유익이란 것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틀 속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것도 꽤나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우물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뭐 그래서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일종의, 그 책은 음, 그 사람의 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책 음. 제목이 그게 되는 건데, 내가 나에게. 아, 내가 나에게. 아주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라고 한 걸 음, 제가 이제 그분들의 자리에 가서 이제 음, 이야기를 이제 음, 최대한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80번의 질문에 음, 대한 음, 80번의 그 대답이었던 거예요. 음, 음. 예, 그래서 그 재밌는 것 틀로 같은데, 지어진 겁니다. 그 80명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타이틀은 내가 나에게 네네.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주는 그 함의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그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또 회중들하고 이제 이 소통하는 혼자 마이크는 쥐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소통이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질문들도 던지고 그러지만 너무 소위 멘토질 하듯이 설교하는 예예. 거하고 어, 혼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청중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 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뭔가 지금 오히려 내가 나에게 하듯이 네.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꼰대질이나 이 멘토질 같은 걸 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 저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이제 저희 생각이나 제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예, 예. 의미에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라는 단어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음, 음, 이제 메신저가 자꾸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메시지를 음. 던지는 사람하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점점 분리가 되겠죠. 네, 말하는 네. 나, 말을 듣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네, 네, 네. 근데 우리라고 하면 지금 말은 내가 하고 있고 이 청중이 듣고 있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말해지는 내용은 우리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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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 말하는 그 메신저가 처음부터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라는 틀 속에서 이걸 만들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중심이 되면 음, 음. 이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네, 네, 네. 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또 성경에 이제 저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도 듣는 데 이제 서 있으면 음,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니까 소통이 더 이렇게 어,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네, 예, 예.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자, 당신들은 듣고 생각해봐라. 나는 음, 이걸 정리했다 혹은 이미 살았다 뭐 이렇게 점점 간격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설교자인 사람이 설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설교를 듣는 너네와 나는 달라라고 자꾸 간격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격을 두는 이 설교자의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칫 맞아. 잘못하면 설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음, 약간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하는 무엇처럼 자리를 해버리고 묘한 위치에서 자신을 약간은 이 청중들과 다른 존재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다? 음, 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음. 근데 예, 이런 게 맞아요. 계속 굳어지면 설교라는 어떤 시공간의 행위를 꺼내버려도 다른 음. 데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공적인 관계에서 나와서 사적인 관계로 만나도 음. 이런 거죠. 너는 설교를 듣던 사람이고 난 설교하던 사람이라. 예, 지금은 설교 행위가 진행되지 아니, 그렇죠. 않으니까 그 관계가 아닌데도 근데 그게 그래도, 계속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음, 그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평소에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음, 그러면 굉장한 이상한 오류가 그 관계 속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늘 말하고 설득하는 사람, 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말들을 흡수하고 이해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될 네.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근래에 한 2, 3년 동안 우리 버킷이라고 하는 그러한 듭니다. 교재를 가지고 이 목사님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 버킷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또는 네네네. 리뉴얼하는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 하나의 오프닝 톡 하면서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사례를 가지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동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설교자 대 청중 프레임을 갖고 임하다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게 깨지게도 긴장이 풀어지고 오히려 자기 오픈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하나의 뭐라고 에토스 또는 그 음. 스피릿 분위기가 내가 볼 때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나는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네. 오히려 뭐 내가 뭘 가르칠 내용이 있어. 이거 음, 이전에 오히려 그 대상들하고의 르포 형성도 되고 그게 하나의 그냥 립 서비스나 제스처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설교자의 위치에서 좀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설교하는 그 순간에도 설교자의 위치로 생각하고 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자의 위치를 이제 설교자는 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설교자가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 사람이 무언가 제대로 배우려면 모델링을 하는 네.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델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원론적으로 뭐 최고의 설교자는 예수님인데,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자였는지를 생각만 해도 음. 지금처럼 그 위치에는 못 서는 거죠. 뭐 이제 네.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우리가 뭐 100% 똑같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설교자였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자의 위치. 그렇죠. 그 이 땅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가졌었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대개 보면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 음. 그랬더니 예수가 어떻게 어떻게 답하시는 가르침을 그렇죠. 줬다. 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본다면 우리가 음. 생각할 게, 아, 설교자라는 사람은 청중들의 삶에서 청중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음. 사람이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청중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설교의 시작이다가 돼야 돼. 아, 그렇지. 네네네. 아까 내가 나에게 라는 책이 나오게 된 그 과정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설교가 이제 현실하고 거리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네. 여겨지는 주제만 주면 되는 거고, 예, 예, 예.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마치 음.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음. 소비자가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사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그 김건주 목사님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참 소통이 참 잘하신다 하는 좀 좋은 설교자 어떤 롤 모델 격의 설교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지금은 뭐 저기 생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직접 예, 봤던 예. 분 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음. 놀랐던 게 음. 분명히 저하고 이제 세대가 다른 네. 어르신인데 늘 젊으세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조금은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간격이 있는 분인데 계속 저렇게 사시면 '나는 언제 따라갈 수 있을까?' 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분이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음. 물리적인 나이의 간격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네, 여백을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럴 수 있을까?' 음. 그래서 분명히 뭐 60대에 돼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가 30대에 제가 들으면서 음. 간격이 굉장히 없는 상태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옥 음. 목사님 대단한 선생님이고 멘토였지만 저에게 꼴통으로 여겨지지는 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뭐 30여 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옥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내가 감히 벤치마킹해서 젊은이를 깨운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우리 청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때에 네, 네, 네. 첫 세미나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청년 목회를 말씀하시도록 이제 주제를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저는 옛날 경험들을 주로 얘기하시고 내려가시지 않을까라고 네, 네, 네. 생각했는데, 우선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한 내용들이 미국의 좋은 그런 이 크리스찬 저널들에서 젊은이들과 관련된 젊은이들의 이해에 대한 네, 네, 그런 것들을 이 보시고 또 인용하시고, 단순히 뭐 인용하기 위해서만 보신 게 아니라 뭔가 그 스피릿이 청년 스피릿이죠.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느껴져서 그때 뭐 굉장히 참여한 목사님들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뭐 옥하는 모습 정말 훌륭한 이 커뮤니케이터였죠. 예, 예, 어, 예. 연세가 많으셔도 소위 꼴통 목사님이 되시지는 않았죠. 오히려 소통하는, 끊임없이 예, 예. 소통하는 목사님으로 역할을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